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택시 플랫폼 승리, 타다 아웃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택시와 타다의 싸움이 정부의 중재로 그나마 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 상황에서 타다가 다시 공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싸움이 재개되었고, 이제는 택시업계에 엄청난 반격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뉴스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영상을 통해서 택시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 택시전쟁 승자는 이라는 영상을 통해서는 기존 택시업계가 이렇게 시장 파이를 나눠먹고 있었는데, 타다라는 플랫폼 업체가 이 빈틈을 노려서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빼앗고, 이 빈틈을 또 대기업, 자본력이 있는 이런 세력들에 진출을 하면서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타다가 선택을 그래도 제대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자칫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택시 시장의 개편을 만들어낸 그런 선두주자의 공은 있지만 정작 도태되는 상황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타다 정부 무시, 택시 반발 왜라는 영상을 통해서는 기존의 택시업계가 당연히 시장의 파이를 타다나 다른 업체들이 빼앗기 시작을 하니까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타다와 이제 택시업계가 한판 붙는 그런 엄청난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되니까 정부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면서 그나마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왔었는데, 그 후 정부의 움직임이 타다가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택시업계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려고 하자 타다가 다시 한번 수면 아래에 있었던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을 했고, 그 여파가 타다에게는 좋지 않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타다는 그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택시업계가 이제 엄청나게 반발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향후 주도권은 택시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다 흘러갔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시 업계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택시랑 타다랑 이렇게 한판 붙고 있었는데, 그 과정을 정부, 국토부가 이렇게 중재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타다가 국토부를 무시하고 택시도 무시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무시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택시의 반발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타다가 목소리를 다시 냈을 때는 국토부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껏 중재를 했는데 타다가 다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바로 택시업계는 집단행동에 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택시업계의 가장 강력한 힘으로 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한 곳에 뭉쳐가지고 내는 이 힘, 이게 있어야만 정부의 이득을 쟁취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정책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 문제를 제외하고 타다가 만약에 연 고용 인원이 뭐 한 3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정부가 한쪽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양쪽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타다 망하면 여기에 고용돼 있는 인원 다 길거리로 나앉아서 망합니다 라고 하면 정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택시업계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망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다 길거리로 나앉으면 정부가 책임질 거냐 라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계속 이득을 챙겨왔죠. 이제 기사 읽어보고 타다 이야기 조금 하고 핵심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3일 서울개인 택시조합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렌터카를 이용한 호출 서비스 타다를 규탄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명분은 타다가 정부의 상생협의안을 거부하고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회는 타다 서비스의 근간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 규정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명분이 지금 조합으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타다를 완벽하게 없애버리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조금 더 읽어보면 택시업계는 택시기사가 무사고 기록, 영업용 보험, 주기적 차량 안전점검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택시 역할을 하고 있는 타다는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기본 의무조차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명분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타다처럼 열심히 하면 이렇게 깨끗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까지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택시업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목소리를 내니까 정치권에서는 택시업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명분조차 택시업계에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타다는 자신들이 합법 서비스라 주장을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타다의 운행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라고 하면서 타다를 근절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택시업계에서는 이 국회의원을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국회의원이 10월 24일 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토교통부가 7월 17일 날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요. 타다랑 택시랑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계속. 근데 정부가 봤을 때 야 이제 그만 싸워라. 타다 너 요만큼 양보하고 택시도 요만큼 양보해서 그냥 큰 틀에서 가자 라는 법안이에요. 근데 타다는 정말 이 법안을 싫어했죠. 그 이유는 택시 면허를 사야만 이렇게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 대신 니네가 자본이 정말 없기 때문에 매년 요만큼 사면서 개선 방안으로 이렇게 가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타다는 법안을 지킬 수는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지키면 성장 동력을 완벽하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싫어했고 결과적으로 초강수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저번에 또 말씀을 드렸죠. 그 법안이에요. 근데 그 법안에서 추가 알파로 요걸 조금 이렇게 넣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요 밑에 있습니다. 타다가 렌터카 유상 운송 사업의 근거로 활용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기사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현행법상은 렌터카 대여 시 기사알선이 금지인데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운송 알선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동안 타다나 파파 등 예외 규정을 이용해서 운송 서비스를 잘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11인승 이상 승합차 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를 해야 된다. 이외에는 대여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렌터카 호출을 하는데 기사 알선을 함께 제공했던 기존 타다 서비스는 이 법이 완벽하게 통과되면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타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불만이다. 근데 국회가 이제 타다를 완전히 불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택시업계는 이제 불만이 터지고 있다. 라니까 사면 초과에 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타다가 바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지금 이 택시업계의 분노를 우리는 이해하고 법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입장도 헤아려 달라라고 말이에요. 이제 타다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 플랫폼 상생관계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국회에서 발의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국회에 올라오고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타다의 목소리가 하나도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정부의 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 상생과 공존을 상상하기 어렵고 국민의 편익 도 증진되기 어렵습니다라는 명분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축적된 택시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고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부탁이에요. 타다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 어려운 부탁이냐? 타다의 규모는 요만해요. 근데 택시의 규모는 이래요. 그러니 규모가 몇십 배인데 이거를 중립적으로 이렇게 동등하게 나눠서 대화를 하겠다. 어려운 이야기죠. 정말 세상이 유토피아여서 네 목소리 듣고 내 목소리 듣고 우리가 화해하면서 몇십 년 그대로 끝까지 대화로 가보자 라는 것도 아니고 힘의 균형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 논리인데 당연히 여기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넣으면 타다는 엄청나게 압박 넣는 그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게다가 왜 더 타다는 절박할 수밖에 없는지 저번에 설명을 했었죠. 이런 명분을 들어도 정부가 타다 그래 플랫폼이 니네가 이렇게 선두주자로 다 했는데 니네 망하면 큰일 난다 라고 안 하는 이유는 타다를 대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말빨이 그렇게 정부한테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씩 또 짚어볼게요. 기존에 택시 시장에서 세력은 컸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택시 세력이 타다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힘을 합친 이 상황에서 타다가 독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가지고 명분까지 택시업계에 이렇게 줘버리니까 국토교통부가 그나마 눈치를 봐가면서 저울질을 했던 게 이제는 압도적으로 택시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명분인데 힘까지 갖고 있는 상대가 명분까지 확보했으니 승부의 추가 많이 이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 규제 강화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타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법안이 통과되어서 타다가 한 번에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을 망가뜨렸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규제는 강화돼 타다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선은 조금 이렇게 열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택시 시장은 완벽하게 개편이 될 겁니다. 자본과 여유가 있는 기업 위주로 말이에요. 일단 개인 택시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점점 젊은 세대들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 고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자리들이 사라지게 될 거고 택시 물량이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는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택시가 길거리에 지금 많이 보이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을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죠. 대략 2조에서 3조 가까운 그런 내수 시장을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서서히 잠식해 나갈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카카오 벤티를 이용해서 타다가 열어놓은 길을 잘 이용해가지고 시장을 진출하고 있고 SK 같은 경우도 택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사가 갖고 있는 정유산업이나 SK텔레콤 등 그런 이 연계 산업으로 택시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인화나 자동차 테스트를 이용해가면서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유가 재정적으로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택시업계가 원하고 정부가 중재하는 내용대로 택시 면허를 사가면서 시장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럼? 타다도 투자만 제대로 유치한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그리고 택시업계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선두주자로 앞에서 계속 나간다라는 인식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에 투자만 잘 받으면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굳건하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만 투자를 꽤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만약에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타다는 이미 규제에 찍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몰락을 하면서 계속 이제 내리막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명분이 지금 완전히 타다를 짓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택시 플랫폼 승리한 거예요? 아니면 진 거예요? 일단 택시업계가 이렇게 세력은 컸지만 단일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타다 때문에 드디어 힘을 결집하고 단일 목소리를 낸 상황에서 타다가 명분까지 주어졌어요.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승리했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국회조차 이제 이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타다는 완벽하게 아웃이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부가 타다를 한 번에 보내버리면 엄청난 비난에 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선을 이렇게 남겨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타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금을 유치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플랫폼에서 시장을 조금이나마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받쳐준다면 지배력을 굳건히 하고 선두주자로 후발주자와 격차를 벌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다들 아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뉴스 우주버스 지금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며칠 안으로 요거 올릴 거예요. 감사합니다.